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잠시 후 저녁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데요.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건 초유의 상황이어서 윤리위의 판단 수위에 따라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강욱 의원의 중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진영 숙명여대 개원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잠시 후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운명의 날이 왔는데, 자, 윤리 장소가 이렇게 공개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과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평론가님? 네, 일단은 이제 그 사실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 네. 과연 그렇게 실제로 좀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그 정황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진술 이외에 어떤 그 확실한 증거를 과연 내놓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투자 의향서랄까 그런 거를 체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꼭 이 성상납 의혹 때문에라고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것도 좀 일각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증거가 딱 나와서 이거다라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정무적 판단도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시끄러운 시기에 굳이.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위기요? 그리고 예.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는 또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대남의 표심을 좀 장악하고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아주 오랜 보수 정당의 변화 이런 거를 또 상징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대표를 속된 말로 잘랐다라고 전제할 때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대표된 이후에 새로 이제 신규 당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좀 빠져나갈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또 이제 판단도 이제 개입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런 변수들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드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닌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출석을 요구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나가겠다 요청했는데 윤리위가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 김철근 정무실장도 지금 현재 이제 징계 대상입니다. 네. 징계 대상인데 일설에는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을 우선적으로 징계를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조금 늦춰지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하나의 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저는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시기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되겠느냐라는 판단 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갈등 관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여당의 이 대표면은 넘버 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을 어떤 수준까지 흔들 것인가? 저 사람의 리더십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흠결을 낼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정무적 판단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정권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정권에 네.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게 흠집은 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사실 인터넷 방송이죠.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 처음 제기했는데 오늘 윤리위의 사건에 맞춰서 원래는 이 호텔에 들어가는 이준석 대표의 CCTV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 증거가 뭐 명확하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것 또한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개연성만 이야기한다면은 네.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리위원회 진행은 증거에 근거하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저는 훨씬 더 많이 작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가로세로 연구소 그 CCTV 공개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또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 전해지는 바로는 공개를 안 하겠다고 징계 수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좀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뭐 이제 그 가세연이 밝힌 좀 냄새를 피운 그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모 호텔로 들어갈 때 네. 그 뒤에 뭔가 여성이 한 명 쫓아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일단 기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또 이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네. 아니 그럼 호텔 들어갈 때 호텔 커피숍에도 가고 뭐 이제 우리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럴 때 그 뒤에서 여성이 쫓아오면 다 그런 관계냐. 다 같이 온 부터 사람이냐? 시작해서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예. 호텔 들어갈 때 뒤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예. 자 이러니까 아마 가세현 쪽에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확인을 해봤겠죠. 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예. 이 대표는 라디오에 나와서 윤리위를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화면 보실까요?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 뭐 익명으로 발언이 유출되고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 같은데 윤리위가 익명으로 여기저기 말을 흘린다. 이게 이 대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나를 결국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분위기를 예, 정지화한 그렇죠. 거다. 친윤계 내지는 윤핵관들이 뒤에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이제 자기 정치 내지는 이 프레임 걸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그 몰고 가서 그러니까 설령 나중에 뭐 어떤 징계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네. 어떤 명분으로 삼는 그런 그 지금 이제 활동을 얼마 전에도 뭐 자기 정치 세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좀 과도하게 자기 정치를 좀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자기 변명을 좀 세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또 오해를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 아니냐라고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TV를 봤더니 또 한 그 뉴스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과연 징계가 뭐 오늘 확정이 될지 나올지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나올지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징계 수위가 있을지 보면요. 가장 강력한 것이 제명이죠.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이 되고요. 탈당 권유, 이것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안 내면 제명입니다. 당규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죠. 지금 세게 나오면 당원권 정지, 이것이 최소 한 달, 최대 3년인데요. 이 대표는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경고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 징계별, 수위별 시나리오 전망해 주신다면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어디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경고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오늘 높지 나오면, 않나. 네. 뭐 향후에 나오더라도 그런 정도가 될 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이 정당에서 내리는 결정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선거에 아주 임박한 시점이다. 예, 그래서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이게 대형 이슈화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전제하면 뭐 그야말로 확실하게 자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라 하더라도 중징계를 이제 내리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당의 이미지를 확 이제 개선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이제 할 텐데 지금 일단 선거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설령 이제 윤핵관 또는 친윤계 입장에서 빨리 대표를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역풍을 또 불어오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정치적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모양으로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게 만들 것인가도 굉장히 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거칠게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후폭풍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팬덤이 존재하는데 네. 그 팬덤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탈당 행렬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갔을 때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설령 그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친윤계라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이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소위 훈수를 두고 계신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당의 치명적인 결과고 이게 다음 총선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윤리위가 판단을 유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역시 뭐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바램을 이제 예. 섞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징계를 유예하거나 네. 그렇지 않다면은 징계를 한다면 저는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경고가 아니라. 예. 그건 왜냐면은 이 우리 정치 행위라는 것이 어쨌든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을 때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냥 이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은 네. 정치적 생명을 다하는 수준까지 몰아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말로 보낼 때는 확실히 그렇죠, 보내야 그렇죠. 이 예. 적당한 수준을 해놓으면은 또 네. 이준석 대표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유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다면은 당원권 정지 등 정치 생명에 치명적 그런 어떤 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 윤핵관들이 좀 조급하다라는 최근에 저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빨리 이제 당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좀 느낌인데요. 최근에 이제 배현진 의원과 이 이준석 대표의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갈등, 충돌했죠. 이런 부분들을 네. 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이렇게 쉽게 막 맞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를 곧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 심정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원권 정지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세게 예상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반격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제 명분이 생기는 네. 거고요. 이거 새머리를 하기가 아주 좋죠. 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날 이런 식으로 몰아내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짜기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뭐 그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몰이를 당하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국민들 정서는 그래도 좀 약자 편에 좀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네. 그런 경향성이 이제 존재하는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는 확실한 팬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전부 다 아마 피켓 들고 뭐 거리로 나와서 아마 이제 행동에 나설 텐데 그리고 탈당하고 뭐 이준석 대표에게 빨리 이제 탈당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예. 차라리 신당 만들자라고 바람도 잡을 것이고 자 이랬을 때 과연 이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크게 흔들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친윤계 또는 이제 윤핵관들이 예. 당의 원래 조직 기반이 확고한 사람들 같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린 신경 쓰지 않고 그야말로 뭐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예, 쓰던데 예. 그냥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 친윤계도 지금 기반이 확고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당내 조직 기반이 있어갖고 뭐 경선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땐 세력이 없다시피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만 키워주고 마는 그런 네.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집권 초반에는 별 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권 후반으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도 뭐 레임덕이 오는 그 시점에 가게 되면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아마 계산을 잘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